작년에는 드디어 짧게는 십수년, 길게는 수십 년 만에 이집트에 이제 대박물관이 드디어 오픈을 했고요. 예, 오픈했습니다. 근데 또 피라미드 빈 공간이 어디서 발견이 됐다고요? 예, 맞아요. 야, 이건 뭐 끝도 없이 예, 나와요. 예, 이게 2025년 11월에 나온 논문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이때 조사된 피라미드는 이제 멘카우라라고 하는 파라오의 피라미드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쿠푸의 대피라미드를 지은 쿠푸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라고 하는 곳에 가면 큰 왕의 피라미드가 3개가 있어요. 쿠푸, 카프라, 멘카우라. 그중에서 제일 작은 피라미드를 조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작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높이가 65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2개 피라미드가 140m이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작은 피라미드는 아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가 또 언론에 회자된 적이 있어요. 저희도 얘기했었어요. 뭐냐면 피라미드 복원할 때 왜 화강암 갖다 쓰냐라고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 멘카우라 피라미드는 원래 외장석을 화강암으로 써요. 원래 다른 피라미드들은 대체로 하얀색 석회암을 외장석으로 쓰는데 멘카우라 피라미드는 화강암을 썼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특이하게도 아마 그거는 이제 왕의 취향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장석이 지금 전체가 다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하단부에 상당히 남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요 외장석은 판판하게 단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바깥쪽 부분은 약간 살짝 울퉁불퉁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요게 피라미드 입구는 보통 북쪽에 만들어지거든요. 대부분 다 북쪽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멘카우라 피라미드의 동면에 가면 역시 외장석이 남겨져 있는데 가운데 부분만 또 단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거 동쪽에 새로운 입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요거를 다 뜯어내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크니까 이제 비파괴 방법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때는 3가지 방법론이 사용됐는데 첫 번째는 전기 비저항 단층 촬영. 전류를 넣어가지고 그 안쪽을 살펴보는 방법이고요. 인바디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표 투과 레이더, 이건 많이 쓰는 방법이죠. 네. 그 다음에 초음파 탐사. 요 3가지 방법론을 다 써봤는데 이 3가지 방법론에 따른 결과 값이 비슷비슷해요. 안쪽에 뭔가 공동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 통로 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통로가 있을 수도 있다. 뭔가 입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입구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요런 또 다른 입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이유가 요 멘카우라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가 매우 특이합니다. 보통은 피라미드 입구는 북쪽에 있고 북쪽으로 쭉 들어가서 피라미드 내부는 대체로 남북 축선상에 놓여요. 기본적으로. 왜냐? 피라미드가 처음에 지어질 때 이집트 사람들은 별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북쪽에 중요한 별이 있죠. 북극성, 주극성이 있어요. 지지 않는 별이 있어서 영생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입구가 북쪽에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사왕조 초반이 되면 태양 신앙이 강해지면서 피라미드에도 동서축이 반영이 되기 시작해요. 태양은 동에서 서로 지니까요. 그래서 피라미드 내부의 가장 중요한 매장실만 동서축으로 돌려놓습니다. 사왕조 초반부터. 그래서 이제 그 남북쪽으로 들어가서 매장실은 동서축으로 놓이는 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를 잡는데 요 멘카우라 피라미드는 굉장히 특이하게 들어가서 동서축으로 매장실이 놓여 있어요. 근데 매장실이 한 층이 더 있어요, 지하에. 요거는 다시 남북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멘카우라 시대에는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멘카우라 다음 파라오가 셰페스카프라고 하는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는 피라미드 자체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 신앙에 대한 뭔가 저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는 제 가설인데 요 멘카우라 피라미드는 처음부터 태양 신앙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전통인 북쪽 입구를 포기하고 동쪽 입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못 이겨서 금방 포기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역사상 이러한 맥락의 새로운 우리가 몰랐던 역사가 드디어 증명이 되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이 시기는 별 신앙과 태양 신앙이 경쟁하던 시기예요. 약간 이제 여당과 야당이 경쟁하는 것처럼 경쟁하던 시기인데 결과적으로 태양 신앙이 이기거든요. 근데 별 신앙이 여전히 강력했어요. 그게 발견된다고 해도 황금 가변이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떤 뭐 숨겨진 공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처음에 만들다가 포기한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였어요, 저한테도. 근데 이게 무덤 같은 거, 교수님 막 발굴하시잖아요. 예.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서랍 이렇게 열었는데 볼펜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면 이렇게 뒤 비밀 구멍이 있듯이 발굴하시다가 그런 거 발견한 적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피라미드 빈 공간이 있다 없다는 데 실제로는 빈 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보물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왜냐면은 제일 좋은 예가 우리 2000년대는 사만시대죠. 삼국시대 바로 전 단계인, 그러니까 가야의 전 단계인데 창원의 다오리에서 2000년 전에 무덤이 나왔거든요. 40년 전에 나왔는데 이게 되게 논바닥에서 정말 극적으로 나왔어요. 거기도 관도 나무가 그냥 안 썩고 잘 남아서 놀랐는데 더 놀란 거는 요갱이라고 해서 관 드러내니까 시신의 허리 쪽 부분에 또 구덩이가 있고 거기에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넣고 그 안에 아까 칼 얘기했지 않습니까? 칼을 그냥 칼이 아니라 오칠을 해서 아주 호화롭게 넣고 진짜 명품들은 다 그 밑에 허리 밑에 있는 구덩이 요갱에다가 숨겨놨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나라 때에도 비슷한 요갱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보물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넣은 거는 아마 한국이 좀 더 극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뭔가 숨겨진 공간에서 뭔가 유적이 발견된 사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이제 마야로 가시면은 그 팔랑케라고 하는 유적에서 1952년에 발견된 파카리라고 하는 왕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랑케도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신전 유적이 되게 많이 있는데 1952년에 가서 이제 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내부에 공간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근데 그 방에 아래쪽에 석판이 깔려 있었고 이 석판을 드러내니까 지하로 들어간 통로가 발견된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엄청난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많은 비문들도 있어서 뭐 비문의 신전이라고도 불리는 그 무덤 공간이 확인됐는데 예컨대 이 파카랑의 데드마스크 옥으로 만든 마야 문명 관련된 책 표지에 보통 많이 쓰이는 사진이거든요. 그치, 뭐 있죠, 초록색 예. 얼굴로 돼 있는 그게 이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 데드마스크이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아마 지난 시간인가 그 진사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도 이 무덤에 진사가 다 뿌려져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었어요. 그렇게 겉에서는 그냥 피라미드만 있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내부에 숨겨진 지하 공간이 있었다. 은밀하게 숨겼는데 또 발견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검에 그야말로 환장했던 오왕 함녀에게는 최고의 대장장이자 검을 제작하는 간장과 막야가 있었잖아요. 부부이자 두 남녀의 최고의 대장장이가 오왕 함녀에게 수많은 청동검을 제작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화들이 많은데 나중에 오왕 함녀가 죽고 그의 아들인 부차가 오나라 왕이 되었을 때 워낙 그 아버지가 청동검을 사랑했던 사람이라 오왕 함녀의 무덤에다가 무려 3,000여 개의 검을 그 지하에다가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호련히 백호가 나타나서 그 무덤을 지키다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것이 전해지는 호구검지라는 전설의 이야기예요. 호구, 즉 호랑이가 그 무덤을 지켰고 그 검이 묻혀있는 곳에 연못이 있는데 지금 중국의 장강유역의 강서성의 소주에 가면 호구검지가 있어요. 저도 그 이야기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그 호구검지에 있는 검을 빨리 찾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끝내 거기를 수소문하고 땅을 파봤으나 그 명검들을 찾지는 못하고 손권도 그 검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됐으나 찾지 못했다라는 그 유적이 호구검지의 유적이에요. 기록은 분명 3,000개의 검을 넣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일화들이 5월 춘추나 이런 데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 쓴 사람이 빼돌렸을 가능성. 근데 사실 그게 그런 데가 되게 많은 게 징기스칸 무덤도 그렇고 사실 어디 보물 있다 무덤 있다라고 하는 기록들은 많긴 많아요.